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멸종이 가능한 병이에요. 안 생기게 만든 방법이 명백하게 있어요. 뇌졸중이 평생 안 생기게 만드는 게 신경과나 신경외과 선생님들이 굶어 죽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이 팁이란 건 뭐냐면, 안녕하십니까, 건강해진 구독자 여러분. 이번에 뇌가 멈추기 전에라는 신간을 저술한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 이승훈 교수입니다. 뇌출혈이 더 위험합니다. 뇌경색의 사망률은 한 5% 정도입니다. 그런데 뇌출혈은 40% 정도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기들은 대부분 장기 자체가 압력이 세요. 특히 근육은 거의 돌덩어리 수준으로 굉장히 압력이 세서 혈관벽을 터지지 못하게 지지하는 힘을 줍니다. 근데 뇌는 그냥 물이에요. 비중이 거의 물과 같은 상태여서 혈관벽에 힘이 더 셉니다. 이게 파열될 만한 상황이면 그냥 파열돼 버립니다. 이 물과 같은 뇌와 압력이 평형될 때까지 터져요. 그러니까 작은 혈관이 터져도 큰 혈종이 돼 버립니다. 또 한 가지는 뇌세포가 우리 몸에서 가장 약한 세포입니다. 침입을 받았을 때 제일 일찍 죽어요. 뇌세포를 가장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몸은 엄청나게 많은 애를 써오게 진화를 했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두꺼운 두개골, 뇌까지 3개의 막을 씌우고 심지어 뇌 척수액을 넣어가지고 뇌를 이렇게 둥둥 띄워놔서 부력까지 줘요. 어떻게든 뇌를 보호하기 위한 별짓을 다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혈이 생겼을 때, 출혈이라고 하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데 다치게 된 뻐근한 이유가 혈관 밖으로 혈액이 나왔을 때 그 조직에서 혈액을 낯설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혈액은 혈관 안에서만 돌아야 돼요. 그 혈관 안에서 적혈구는 혈관 밖을 나오지 말고 산소를 주고, 혈장은 여러 영양분을 주고 받고 노폐물 받고 이래야 됩니다. 사건이 있을 때만 백혈구가 혈관 밖을 나가서 이제 염증이라는 작용을 벌어지게 되는데, 갑자기 혈관벽이 뚝이 터지는 바람에 와르르 홍수처럼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몸의 이 조직들은 이 적혈구 안에 있는 헤모글로빈을 되게 무서워해요. 이 헤모글로빈이 되게 몸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이게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조직에 대해서. 그래서 얘네들이 신경 독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신경세포가 죽기 시작을 해요. 두 번째로 혈장이 여기 나오게 되면 터졌구나 하면서 이제 혈전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혈전을 만들 때 마지막 결정적인 스롬빈이라고 하는 혈장 단백질이 또 역시 독성을 줍니다. 이런 독성을 줄 때 이제 우리 몸에서 어떻게 반응하냐면, 외부에 적이 침입했다고 생각을 해요. 혈액에 있는 백혈구가 가서 잡아먹어 버립니다. 잡아먹는 과정을 우리가 염증이라고 해요. 외부 물질만 골라내서 잡아먹는 게 아니라 오염됐다고 생각하는 부위는 다 잡아먹어요. 잡아먹으면서 또 약간 염증이 더 벌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리다 넘어져 무릎을 까졌는데 여기를 제대로 소독을 안 해가지고 어릴 때 보면 이렇게 농이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 농이 뭐냐면 더러운 게 아니고 그 균들을 죽이기 위해서 혈관 바깥으로 빠져나간 백혈구들이 싸우고 전사한 시체예요. 자기 몸 성분입니다. 농 자체도 나중에 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런 과정이 뇌출혈일 때 벌어져요. 혈액이 외부 물질이라고 생각하고 마구 혈액을 잡아먹는 과정에서 뇌세포가 파괴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혈액 자체가 퍼져나가는 압력, 물리적인 압력, 혈액 성분에 의한 화학적인 손상, 그걸 지키겠다고 하면서 과잉 반응하는 염증 반응, 이것 때문에 손상이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잘 못 들어본 건, 급성 충수염을 개복하거나 복강경으로 빨리 수술해야 되는 이유는 얘네들이 터졌을 때 복강이 오염되면서 죽을 수가 있어서 그래요. 그럼 수술할 때 어떻게 하냐, 이미 터진 상태도 올 거 아니에요. 터진 상태이거나 출혈이 된 상태, 그럴 때는 환자분은 수술장에 들어가서 복강을 열고 열심히 씻어냅니다. 혈액 자체가 염증을 크게 일으키기 때문에 혈액을 없애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터진 부위를 빨리 꿰매고 혈액이 부족한 만큼 수혈해서 채우고, 아주 물리적인 과정들입니다. 터졌으니까 메꾸고 씻어내고 채우고. 뇌가 그게 안 돼요. 뇌가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출혈 자체로 인해서 빈혈이 생길 정도가 아니라서 채울 필요는 없는데 씻어낼 수가 없어요. 씻어내겠다고 하는 순간 뇌가 다 망가집니다. 이 뇌의 비중은 물과 거의 비슷하다고 했기 때문에 뇌를 열고 이거를 혈액을 닦겠다고 하는 순간 뇌가 다 죽어요. 시도도 해서는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뇌는 혈액이 오염된 다음에 자정작용에 의해서 좋아지든지 아니면 아주 강력한 항염증제를 쓰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뇌출혈이 우리가 물리적으로, 직관적으로, 당연히 논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술 방법을 뇌에서는 할 수 없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 영역은 나중에 이제 복구하기도 거의 외상과 같은 상태로 이제 완전히 구멍이 나고 망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뇌출혈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훨씬 더 안 좋은 질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뇌출혈은 다 안타까운데요. 사실 제일 안타까운 부분은 이분들은 애초에 만약에 조기 진단했으면 동맥류를 발견할 수 있어요. 뇌출혈도 둘로 나누면 뇌 조직 안에서 작은 혈관이 터지는 뇌실질 출혈이 있고요. 뇌 바깥쪽을 돌아다니는 큰 혈관이 터지는 지주막하 출혈이 있는데 지주막하 출혈의 사망률은 40에서 50% 정도. 꽤 젊은 나이 때 40, 50대 때 급사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출혈이 이제 지주막하 출혈이고요. 85%가 동맥류라는 게 파열돼서 생겨요. 큰 혈관이 탄력성이 좋기 때문에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근데 혈관벽은 이걸 보고서 터뜨리면 안 되니까 혈관 세포들이 증식을 하면서 점점 이게 커나가게 돼요. 커질수록 파열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혈관이란 거는 증상을 느끼지를 못해요. 막 진짜 몇 센티미터가 되는 동맥류도 CT 보고 놀래는데 환자는 전혀 못 느끼고 살았던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미리 알 방법이 있느냐? 지금의 현대의학 기술로 미리 발견이 가능하다. 본인이 40대를 넘어간다면 MRA라는 걸 찍습니다. MRA. MRI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는 뇌의 조직 자체를 찍는 거고요. MRA라고 하는 건 혈관만 찍는 겁니다. 이 MRA 기술이 굉장히 발전돼 있어서 찍게 되면 그 안에 이제 부풀어온 동맥류를 아주 작은 사이즈에서부터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큰 상태, 터질 우려가 있는 상태로 발견됐다라고 하면 우리가 혈관주 용술을 통해 들어서 거기 안에다 코일을 넣어서 막아버리게 되면 그게 터지는 가능성을 평생 막아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한번 해보시는 게 낫지 않나. 다른 나라는 정말 너무 비싸서 엄두도 못 나거든요. 한국만 할 수 있습니다. 이 팁이란 건 뭐냐면 대개 대학병원에 오시면 제일 좋은 걸 찍는다고 생각해서 굳이 많은 돈을 들여서 찍으시는데 이 얘기를 하면 내가 원장님한테 혼나는 거 아닌가 싶은데 3차 병원에서 찍는 게 제일 비쌉니다. 가장 비싸게 비급여 진료비가 대부분 책정돼 있어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안 되겠는데. 혼날 것 같은데. 만약에 본인이 보는 목표가 정말 뇌에 굉장히 정밀한 대학병원급의 판독이 필요하다. 근데 그 정도 되면 잘 급여 진료가 필요하죠. 근데 비급여 진료, 난 본인이 머리가 정상에서 한다. 그렇다면 주변에 굉장히 많은 건강검진센터나 MRI 센터를 보셔서 다 물어보시면 됩니다. 얼마냐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본다고 하면 MRI의 장비가 여러분 요 단어 다 아실 텐데 몇 테슬라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3테슬라는 굉장히 고자기장이라서 굉장히 해상도가 높은 MRI고 그럼 최고 수준 MRI입니다. 만약에 3테슬라 MRI를 굉장히 싸게 찍는데 그럼 당장 거기 가셔야 되고 1.5테슬라도 굉장히 우수한 MRI이기 때문에 그 정도가 안 되는 이제 중고 장비를 가지고 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1.5테슬라 이상의 그런 MRI 장비를 저렴하게 주변에서 찍는다. 그러면 40세가 넘으셨다면 한 번쯤 찍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 생기게 만든 방법이 명백하게 있어요. 뇌졸중이 평생 안 생기게 만드는 게 신경과나 신경외과 선생님들이 굶어 죽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50대 이후라면 본인의 단계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내가 위험요인만 가지고 있고 동맥경화가 안 왔는지, 동맥경화까지 왔는지, 동맥경화까지 왔으면 본인은 뇌졸중 전 단계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때부터 정말 필사적으로 건강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생기는지를 이제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건강한 혈관이었는데 혈관벽이 상처가 날 수 있는 상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상처는 고혈압이 내겠죠. 혈압이 높아서 틈새가 벌어진다든지 아니면 화학적인 상처는 잘못된 식이습관이나 담배 같은 게 내겠죠. 독소 같은 게 들어오니까 걔네 혈관벽에 가서 상처를 낼 수 있습니다. 상처가 나는 생활습관을 유지하고 있으면 계속 상처가 곳곳에서 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하필 혈액 안에 성분 중에 콜레스테롤이 많은 분이었어요. 콜레스테롤은 이제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분입니다. 필수 영양 성분이라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세포가 스스로 만들 줄 알아요. 만들 줄 안다는 얘기는 많이 먹었다는 과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몸에서 만들 수 있는 것 중에 뭘 통해서 만드냐면 심지어 포도당을 통해서 만들어요. 우리 몸이 그걸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모든 세포가 탄수화물을 통해서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버려요. 제일 많이 만드는 게 간입니다. 간이 왜 많이 만드냐면 콜레스테롤이 필요한 장기들이 있어요. 콜레스테롤 가지고 뭘 만드냐면 성호르몬과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만들어요.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우리 몸을 지키는 호르몬이고 성호르몬은 자손을 만드는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성장과 그다음에 번식
인간에 있어서 가장 중추적인 호르몬을 만드는 게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너무 중요하니까 모든 세포가 만든단 말이죠. 그리고 간은 더 많이 만들어서 너희들 필요하지 않니? 라고 해가지고 혈액에다가 이제 가지고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게 필요한 부신, 난소, 정수가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근데 밥을 너무 열심히 먹게 되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얘네들이 이제 안 받을래요. 혈액을 점점 더 많이 돌아다니는 게 이제 고지혈증입니다. 얘네들이 이제 안 필요하니까 간이 이제 그럼 그만 만들어야 되겠다고 회수를 해야 되는데 회수 절차가 진화적으로 그렇게 많이 발전되지 않았어요. 아니 남는 적이 있었나? 인류 입장에서 35만 년 동안 모자랐다가 갑자기 한 50년 동안 남는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잘 회수를 안 하고 계속 혈액을 떠돌게 해요. 혈관이 상처가 났어요. 고혈압이나 이런 걸로 상처가 났어. 그러면 이 콜레스테롤이 왕따처럼 어디서 받아주지 않으니까 거기 가서 박힙니다. 혈관벽에 박힌 콜레스테롤은 왕따예요. 그리고 거긴 대식세포 잡아먹어요. 끝도 없이 잡아먹다가 이 대식세포가 노래지면서 빵 터집니다. 새로 생긴 대식세포를 또 잡아먹고 백혈과 들어와서 여기를 또 잡아먹고. 동맥경화는 아주 전형적인 만성염증이에요. 이 과정이 몇 년에 걸쳐서 갑니다.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의 덩어리 종괴가 생깁니다. 암처럼. 그리고 점점 자라나요. 이게 죽상경화증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상경화증이 발전되는 단계는 너무 심각한 사람들은 2, 3년, 대개는 5년에서 한 10년에 걸쳐 서서히 자라나요. 전혀 못 느낍니다. 자기가 느낄 수가 없는데 이 죽상경화증이 혈관벽을 막을 수 있는 상태가 돼도 별 문제가 없다가 콜레스테롤이 들어있기 때문에 흐물흐물해요. 혈압 때문에 빵 터질 때가 있어요. 안쪽에서 빵 터지면 지저분한 콜레스테롤 덩어리가 이 혈관벽을 막 넘쳐나겠죠. 혈소판이 그걸 보고서 출혈이네 라고 착각을 하고 혈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20년 동안 혈관벽을 서서히 막으면서 아무 문제 없던 이 동맥경화가 30분 만에 갑자기 혈전 때문에 혈관이 막히는 상황이 생기는 게 뇌경색인 거죠. 제일 중요한 건 동맥경화조차 만들면 안 된다. 동맥경화를 키우는 요인이 당뇨. 애초에 생기게 만드는 게 고혈압, 담배, 콜레스테롤이 여기를 재료를 만들고. 이게 다 이제 논리적인 과학적인 원인들에 해당되는 위험 요인들이에요. 홀로 있을 때도 이런 걸 만들 가능성들이 있는데 중첩돼 있으면 더 빨리 다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있으면 나는 온몸의 모든 혈관에서 동맥경화가 생길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간단하게 한 동맥경화 검사는 경동맥 초음파를 합니다. 경동맥을 봤을 때 동맥경화 어느 정도다 라고 하면 이걸 지표로 삼는 거예요. 여기가 위험하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여기가 이 정도면 당신의 몸 전체의 동맥경화가 어느 정도겠군요 라고 추정을 하는 건강검진 검사예요. 가장 간단한 해가 되지 않은 경동맥 초음파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진행된 동맥경화가 있으면 당신 몸은 굉장히 아작나 있는 상태겠는데 지금 2단계에서 굉장히 심각한 상태야. 만약에 그런 걸 해봤는데 없다, 깨끗하다, 그러면 몸 전체 동맥경화 없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딴 데 있을 수도 있지만 위험요인이 있다. 그럼 위험요인 철저하게 관리해서 동맥경화로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 거고 그럼 위험요인을 더 관리하지 않으면 동맥경화가 커집니다. 위험요인을 더 철저하게 관리하고 이미 사건이 생겼으면 그때는 이걸 터질 수 있는 동맥경화가 몸에 우구르글 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본인의 단계에 맞춰서 과학적으로 증명된 처방에 맞춰서 하면은 그 단계에서 멈출 수가 있어요. 2단계에서 멈춰도 본인은 죽을 때까지 뇌졸중이 안 생기는 사람이에요. 3단계가 되는 순간 불행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심지어 3단계 생겼어도 많이 회복시키면 본인이 이제 그 교훈을 얻고 정상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제일 좋은 건 지금 20, 30대, 40대일 때 위험 요인이 안 생기게 하거나 위험 요인이 생겼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처치로 아예 혈관에 영향을 안 주게 만들거나 요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이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멸종이 가능한 병이에요. 합병증이에요. 얘네들이 혼자서 생기는 병이 아니에요. 위험 요인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쌓아오다가 본인이 몰랐는데 어느 순간에 툭 터지시 생기는 병이에요. 본인이 몰랐을 뿐이지 그 전에 엄청난 빌드업이 숨겨져 있어요. 그 빌드업을 그 중간에 알게 되면 그 단계에서 막을 수가 있는 거고 설사 마지막 단계를 하더라도 그 단계에서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건강생활 하세요 이렇게 한마디를 하는 건 그게 상식 수준에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잘 먹어라. 잘 먹으라는 게 많이 먹으라는 뜻이 아니고 골고루 먹으라는 얘기고 체중 관리 찌지 마라. 빠지지도 마라. 활동해라. 어느 정도?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 아니다. 유산소 운동. 과격한 운동 아니다. 힘들면 나눠서 해라. 본인의 콜레스테롤과 혈당 1년에 한 번만 재봐라. 만약 이게 걸렸다면 1년에 3개월 내지 6개월에 한번 재보면서 정상 수치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봐라. 담배 피우면 당장 끊어라. 술은 절주를 해라. 잘 자라.
혈압은 네가 장난감으로 사서 평생 네가 아무 때나 혈압은 너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 혈관 질환은 인류 35만 년 역사상 인류가 그렇게 고생한 병이 아니에요. 평균 수명이 40세, 50세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생기는 병이어서 사실은 그냥 막 살아도 걸리지 않는 병이었단 말이죠. 평균 수명이 80세 넘어가면서 혈관이 이대로 살면 건강하지 않은 나이대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건강한 혈관 상태를 더 연장하고 싶다면 젊었을 때 그 혈관들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 방법들이 여러분이 상식 수준에서 알고 있는 것에서 그렇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